자,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자, 국수대담. 방금 전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네, 의견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예. 자, 먼저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죠? 아, 네. 네.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무슨 큰 회의실에서 예. 스치듯이 확진자를 맞는 게 아니고 네. 지방에서 6명, 이영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예. 6명이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네네. 저도 이제 검사를 했고요. 다행히 음성은 나왔습니다만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현재 방콕하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걱정했을 텐데. 그렇죠? 예, 여러분이 염려해 주셔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네네. 자, 이제 이 단일화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부론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입장을 서로 이제 좁히는데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연대, 어떤 방식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을 그대로 치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예전에 2011년에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한 것처럼 당에서 후보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시민 경선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빅텐트가 되는데요. 금태섭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를 얘기했기 때문에 빅텐트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당 입당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결선 투표에서 당원 20%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원의 의견을 20% 받아야 되니 이 당원들이 자기를 찍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고 아마 박원순 방식의 결선 시민 경선을 원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해라 이런 이제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 안철수 대표라면은 20% 당원 투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야권 통합의 정신에 맞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 20%라고 하는 당원을 걱정해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작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서울시장 거쳐서 대권까지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당원이 전부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 본인의 정책, 본인의 비전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 우리 당원들도 충분히 더 자질 있는 사람을 뽑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안 대표가 최종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야말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박원순 방식이든 빅텐트든 다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저희 당 경선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조원희 의원이라든지 이 토론에 능한 분들이 저희가 5번의 토론을 하게 되는데 국민적인 어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급부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금태섭 의원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고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당의 후보들로 급부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빅텐트든 결선 투표든 이런 걸 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너무 연연할 건 아니다. 야당이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이 선출된 권력의 독재에 막을 내리게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박수영 의원께서는 일단 입당해서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정치를 편 차원에서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그래야 당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지금 이걸 안 하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자세로 야권 연대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연립 서울시 정부라는 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립 정부라는 거는 이제 누가 이기든지 야권의 연립 정부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권이 가진 인재들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서 서울시 정부를 구성해야 저희가 서울시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연립을 제안했다는 얘기는 예. 연립이거든요. 즉 예. 다른 세력들이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 예. 입당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박원순 방식으로 가겠다. 예. 이런 이제 그걸 깔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당에 입당해서 당당하게 당원들의 표를 얻고 그래서 예. 이기고 나가야 본인이 바라는 대선까지 갈 수 있는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지 이런 자잘한 문제로 멈추고 있다가는 큰 정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에게 큰 정치를 하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그 서병수 전 부산시장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어제 네,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했습니다. 예. 상당히 유력한 후보를 꼽혔었는데 그럼 이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경선 구도에 뭐 아주 큰 태풍과 같은 변화를 예.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서병수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출마 선언도 안 하시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권 1위 아니면 2위를 유지하셨던 걸로 봐서 예. 굉장히 그 큰 파괴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 1위, 2위 후보의 불출마로 그만큼 공백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판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말씀하신 그 발표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예. 이제 세대 교체입니다. 부산 정치의 세대 교체. 그동안에 친이, 친박 뭐 이렇게 계보로 다투던 사람이라든지 탄핵의 책임이 있니 없니 하는 이런 다툼을 넘어서 예. 민주화 산업화 시대를 넘은 다른 세대가 부산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두 번째 강조점이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예. 그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 그래도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경제 전문가가 좀 나와서 네. 부산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젊은 경제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신 셈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서 시장님을 지지하던 유권자들한테 예.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어디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주요한 변곡점에 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4명의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립니다. 그 예.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송곳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특히 어느 포인트를 두고 뭐 어느 쪽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4분이 나오셨는데 이게 참 예. 왜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꼭 문제 있는 분들만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지 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 4분 중에서 국토부 장관 네. 이게 이제 정책도 문제고 도덕성도 문제인데 이번에 대해서 화력이 많이 집중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동산 문제가 있고 행안부 장관도 사실 문제가 큽니다. 예. 이제 이 전해철 예. 후보자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친문 핵심, 소위 예. 삼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인데 이게 행안부 장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선거 주무장관입니다. 예. 정부의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당장 보궐선거도 있지만 그다음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는 전문 행정관료를 장관으로 앉혔지 이렇게 정치인을 앉히지도 않았고 그것도 최측근을 앉힌다는 것이 이 정치 개입 문제,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역시 그 초점은 국토부 장관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국민적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예. 보니까 우선 정책 검증과 도덕 검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보고 정말 울분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책적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이 24번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세를 더 올려야 되고, 네. 뭐 대출은 막아야 되고, 또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방식, 그 추미애 장관 방식을 그대로 네. 추미애 장관이 김현미 장관 방식을 그대로 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장관을 바꾸는 것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문제도 정말 장관 후보로서 이런 발언을 과연 공직자로 살 수 있겠는가 싶은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구의역 사고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하셨어요. 걔가 김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걔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일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개인의 잘못, 구의역 슬라이딩 도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가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SH 사장하실 때 그 공유주택 관련해서는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예. 미쳤다고 사 먹냐 이런 지금 방송에서 하기도 정말 어려운 정도의 말을 하신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 후보자들이 왜 꼭 이런 사람들만 나와서 이게 공직에 나서고 국민들을 필요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아마 저희는 낙마를 시키고 싶고 공격을 네. 하겠지만은 네. 그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도 그렇지만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 수적 우세로 일관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옷이 젖어서 많이 젖은 상태인데 예. 예. 최종적으로 확 젖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서 네. 결과적으로는 보궐선거나 대선에서 네.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펀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적 어떤 우세로 뭐 통과시킬 게 이제 뻔한 상황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금 전에 어차피 오늘 국수회담이니까 토론이니까요. 김남국 의원이 방금 전에 그랬습니다. 그 변창흠 후보자의 어떤 앞으로 정책 비전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 여당 쪽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신 것처럼 뭐 변창흠 후보자를 뭐 다시 철회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물러서고 예.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집권당으로서는 길게 보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사죄하거나 이런 게 없이 계속 왔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분노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한 명 정도는 낙마를 시키시는 것이 네. 길게 보면 정권에 도움 될 것이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네, 박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청문회도 연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청문회까지 할 정도로 국가적인 망신이고요. 네.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예. 막으려고 애를 썼던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이 표현의 자유와 생명권의 문제인데 이게 전단이 날아가다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그마한 USB에 담아서 뭘 보내는 것조차도 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USB가 날아가다가 이게 사람들한테 뭐 생명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단만 아니라 예. 어떤 것도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뭐 드라마나 케이팝을 넣어서 보내는 거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안 내용에 보면 뭐 무거운 전단뿐만 아니라 예. 이런 USB조차도 안 되고 달러를 보내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서 북한으로 우리 정보가, 우리 문화가, 우리 생각이 전달되어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아예 막으려는 이런 시도를 보이고 있고 예.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인 북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미국 같으면 절대적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수정헌법은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가 나와 있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법률로 제약을 하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무작정 다 막아버리는 거죠. 제3국을 통한 전달 이것도 지금 이 법이 맡고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약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듯이 독재정부다, 전제정부다, 전체주의로 간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이 법에 충분히 많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